얘기 먼저 할까 그럼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좀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루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일단 문 대통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그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한 말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됐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한 시사의 흐름에 올라탄다는 이야기 중에 언젠가 한 10년, 20년 정도 흐른 뒤에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 어떤 특정 시점을 언급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작년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건 대통령이 한 번 더 언급해 줌으로써 사실 그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진짜 놀라운 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일본과의 싸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직도 일본 불매할 거냐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한다고 대답하는 정도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통령이 잘하신 것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이런 자신감 이거 일본 사람도 보거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상 일본을 지금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일본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다. 네, 되게 커다란 것 같아요. 작년에 무역 규제가 딱 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진보의 지식인들조차도 이건 위험하다. 우리가 크게 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보다 본인들이 공부해왔던 환경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저지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도 되게 고민을 하시면서 결정을 했을 거고 대응을 했었겠지만은 어쨌든 해서 됐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더 자신 있게 가지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압박이 왔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에이, 잘 되겠지라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야,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뭔가 약간 패배의식 같은 게 약간 잠재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증시도 뭐 약간 출렁거리기도 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이겨냈다라는 거. 뭐 전체적으로 이런 소재 부분은 거의 뭐 일본을 배제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독자적 단독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그전에 좀 준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갑자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전부터 약간 시그널이 나왔던 부분들을 준비를 잘 했다는 부분들이 1년만 뭐 솔직히 1년은 아니죠. 6개월 전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겪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대처나 어떤 대응들이 빠르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본이 어떤 수출 규제를 하게 된 게 뭐 징용 문제도 있지만은 한 부분에서는 이제 도시바라는 기업이 하이닉스 이쪽 SK 쪽에 이제 매각된 게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상징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이제 하이닉스 방문하신 것도 예. 같은 어떤 맥락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소부장이라는 게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소부장 2.0 이런 게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했던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에서도 보면은 제조업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민주정부 때만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진짜 건강한 보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구호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기억들 하시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뭐 인터넷 기반을 깔고 뭐 컴퓨터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던 시기를 지나서 4대강 삽질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중국에 뒤처졌다가 다시 지금 일본을 딛고 일어서고 중국 이제 추격하는 입장에 사실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내가 임기가 아닐 때도
이명박처럼 지금 당장 뭐 성장시키는 용도로 막 22조씩 쏟아부으면 4대강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잖아요. 근데 2, 3년 만에 4대강에다가 22조 꼬라박는 나라였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내가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5년, 10년, 15년, 20년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미래의 비전이 있는 완벽하거나 뭔가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안 나오는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먼저 이런 뉴스를 가져와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이 거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한 17.3, 그러니까 18%가량 됐었는데 2위를 차지한 게 자동차하고 3위가 석유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약 7.9, 석유가 7.5로 평가되는데 일본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급소가 어딜까 생각했는데 그중에 이제 선택한 게 반도체죠. 그다음에 반도체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토대로 우리가 그 나중에 조립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곳은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 정부에서 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그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뭐 그러니까. 정부만 잘한 거 아니고 기업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언론들은 뭐가 부족한 애를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원천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방향성마저도 막 뭐라고 하면서 진짜로 잘하면 보도하지 않는 형태로 우리 같은 방송들이 해줘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자, 트럼프가 뭐 의례껏 지나가는 말이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그게 귀가 솔깃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어제도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비건은 지금 한국에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뉴스였을 텐데 이게 하도 그 북한을 그렇게 이용해 먹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지만 이게 일정상으로는 힘들다.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입에서 또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잠깐 언급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왜냐면 비건이 이제 한국에 이번 주에 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북한에 갈 것이냐 아니면 뭐 트럼프하고 어떤 뭔가 교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냐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던 상황이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이 뭐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이 도움이 된다는 게 자기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뭐 자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한마디 한다 자체는 어찌됐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안이 되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성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치료제 관련해서 본인이 뭐 석 달치를 뭐 확보했다 뭐 막 호언장담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약효가 잘 들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라면 전 뭐 당장 다음 달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트럼프도 태세 전환 대선에서 완전 태세 전환을 돌리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솔직히 이건 저의 내피셜이고 좀 약간 소설이 써 있는 건데 뭐 트럼프의 성격상 본다라면 자기 대선에 도움이 된다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소설도 쓸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정인 특보 말씀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볼턴은 나쁜 놈. 그 다음에 트럼프는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비건은 좋은 사람. 우리는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기사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협상 당사자들 혹은 카운터파트랑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비건은 문정인 특보의 직접 관찰에 의하면 괜찮은 사람이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스티븐 비건이 두 가지 선물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 정부에 굉장히 큰 선물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아주 크게 비중 있게 물론 다뤘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크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력하게 한국의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는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지한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지지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 한미 워킹그룹의 좌장이 바로 스티븐 비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좌장은 이도훈 교섭본부장이고. 근데 지금까지 한미 워킹그룹이 모든 북한과의 우리의 화해협력 노력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인도적 협력에 대해서 다 지금까지 개설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 기조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왔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클린턴의 임기가. 그래서 그 임기 안에 비건이라는, 트럼프 죄송합니다. 비건이라는 적임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의 말씀에 따르면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걸 최대한 얻어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선물도 충분히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과 당장 접촉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발언을 했지만 저는 여러 방면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북한도 책임 있는 사람을 지명해달라. 최선희와 볼턴 같은 사람은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걸 통해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아까 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조 바이든하고 가장 최근 나온 지지율 격차가 최소한 10% 이상이거든요.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안에 대통령으로 재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역사에 뭔가 기여하는 그런 역사적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의 성정상.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상한 놈 트럼프, 나쁜 놈 볼턴, 그나마 좋은 놈 비건이죠. 네.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괜찮은 사람 트럼프. 트럼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게 폼페이오를 기회주의자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또 단 매파에 그거는 기회주의자로 했던 건 누구냐면 볼턴이 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의 평가는 4명을 했는데 아베는 치졸한 놈인가? 그다음에 아무튼 트럼프는 괜찮은 사람. 그다음에 비건은 좋은 사람, 볼턴은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놈인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또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믿지 않는 이유가 최대한 자기한테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 하노이가 노딜 됐던 것도 자기 비리 청문회 보느라고 밤 새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 그냥 노딜 하자 끝내는 이런 상황에다가 볼튼이 끼어들어가지고 막 리비아식 해법 이야기하면서 깨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트럼프니까. 근데 이제 그 시선도 있는데요. 어쨌든 옆에 보좌관으로 볼턴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볼턴이란 놈이 트럼프가 지향했던 모든 면에 반대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뭔가 작은 합의라도 스몰 딜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볼턴은 어떤 합의도 하면 안 된다라고 방해 책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옆에서 참모들, 그러니까 볼턴을 중심으로 한 매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보는 게 문정인 교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볼턴이 제거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다른 전향적인 조치나 협상 그리고 어떤 외교적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